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입니다. 21일 날 금속노조가 파업을 했더군요. 주로 조선업종 종사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한국 GM 노동자들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28일 날 또 한답니다. 앞으로 계속 이 파업이 이어질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현대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에 합병과 같은 구조의 변화 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걸 가지고 파업을 할 때인가, 오히려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나서서 변화할 때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 상황이다.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조선회사들이 세계 최고였는데 그 이전에는 누가 세계 최고였어요?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일본 지금 조선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 닫았잖아요. 이 사진은요, 2018년 8월 일본의 아이치 조선소, 큰 조선소였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데였죠. 여기가 문을 닫았어요. 그 왜 문 닫았을까요? 장사를 못하니까 닫았죠. 그러면 여기는 뭐 기술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기술 뛰어나고 꼼꼼하고 그렇죠. 근데도 왜 문을 닫았을까?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0년 전, 20년 전 일하는 방식 그대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꼼꼼하게 똑같이 좋은 기술로 했지만 값을 낮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시장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도 좋으면서 값도 싸야 해요. 그래야 물건을 사주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급여를 줄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가 일감을 따가는데 뭐 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일본 아니라 미국 아니라 세상 어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죽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죠. 지금 한국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한때 지금부터 10년 전까지 한국의 조선소들이 세계 최강이었지만 중국 조선소들이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감을 점점 잃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채산성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왜?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망한다고 봐요. 이미 망했잖아요. 대우조선 망했죠. 한진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죠. 다 그렇잖아요. STX 다 망하죠. 이런데도 지금 우리가 파업을 할 때냐. 어떻게 하면 스스로 변해서 중국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낼지 이걸 궁리를 해야지, 파업을 해가지고 도대체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문 닫는 시간만 빨리 다가올 뿐이죠. 이런 사정은 이게 조선업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주력업종이 다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주력 업종들이 다 여기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이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느냐? 37%가 줄었어요. 순이익은 4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돈이 안 남아요. 내년쯤 되면 어떡할까요? 이거 거의 그냥 적자로 돌입하는 거죠. 뭐 그러면 망하지 어떡하겠어요? 망하는 거 이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니케이 아시아 리뷰라고 하는 이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8월 11일자인가요? 이 좀비 기업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서 그걸로 이자 비용도 못 갚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 그래요. 살아는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기업인 것이죠. 이 좀비 기업이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에 제일 많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좀비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남기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한 5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는 기업들이 그냥 뭐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막 들어선 이 길을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다 거쳤죠.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거기하고 일본을 대표하던 전자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쭉 비교를 해봤어요. 소니,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이 4개 기업을 비교를 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에요. 소니,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시가총액을 다 합쳤더니 160조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때 어땠습니까? 이 기업들이.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본 전자산업 다 망했죠. 이제 그들한테 남은 건 부품,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그러면 소니나 히타치나 도시바는 삼성전자가 쫓아오는 거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다 알았어요. 하지만 바꿀 수 없었어요. 왜? 나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꼼꼼하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잖아. 일본 기업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적당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일본 기업처럼 꼼꼼한 제품,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 비싼 제품,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소비자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기업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싼 걸로. 또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걸 만들더라도 값을 싸게 해야죠.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논리예요. 그걸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 노조, 금속노조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손 들고 파업을 한들 소비자들이 그렇게 물건을 사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파업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성공한 기업들이 있죠. 부활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후지필름하고 토요타예요. 후지필름, 필름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아무도 필름을 안 쓰잖아요.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누가 필름을 사요? 후지필름은 그 사진 필름 만들어서 팔던 회사예요. 그것만 하던 회사입니다. 수십 년간. 그런데 아무도 필름을 안 써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래서 망했어요. 아무도 필름을 안 쓰니까. 그런데 후지필름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오히려 어떻게 성공을 거뒀을까요? 필름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뭘 만들었느냐? 화장품 만들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만들어요. 아스탈 리프트 화장품 혹시 들어보셨어요? 면세점 가면 뭐 이거 있습니다. 필름은 어차피 안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포기하자 빨리. 그리고 갖고 있는 그 기술은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빛을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그 빛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다른 거를 만들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그게 자외선인 거죠. 그 화장품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또는 액정 화면 이런 데다가 붙이는 보호 필름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기존에 하던 건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죠. 지금 조선회사, 현대중공업이 배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걸 간 거예요. 뭐 지금도 로봇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드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그럼 새로운 업종에 적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나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자, 한국의 주력 업종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20년 전, 일본 기업들이 20년 전에 맞닥뜨렸던 그 상황, 한국 기업들이 치열하게 쫓아오는 그 상황을 똑같이 지금 한국 기업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쫓아옵니다. 또 베트남 기업들이 쫓아옵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 똑같이 망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변신해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변신을 해야 돼요. 지금은 파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것인지 그걸 궁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착수를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